자,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반갑습니다. 폭설과 한파인데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아도 엄청나게 비싼 수십만 원짜리 혹은 뭐 수백만 원짜리 강의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개인 개입이라는 개념인데요. 흔히들 개입시키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당장 매출 10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온라인 카페 활성화도 가능하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도 엄청난 방문자 수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쉽습니다. 이 개념은 이상한 마술 같은 게 아니고 그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개념인데, 심리학에서는 이미 오래돼서 고인물이 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일부 강사들은 단기간 회원 모으기 전략이나 아니면 소책자 먼저 주기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킬러 컨텐츠로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못 쓰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 한두 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노력에도 성과가 5배 10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비 창업가라면 이런 개념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는 게 빠른 안착에 유리하겠죠. 이 강력한 개인 개입 전략을 우리가 잘 아는 K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를 3일간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주는 정책이 바로 그건데요. 이건 심지어 외제차도 가능하고, 따라서 벤츠도 3일간 실컷 타고 반품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K카가 벤츠 3일 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환불해주는지, 표면적으로 보면 케이크가 무조건 손해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고, 우리도 대기업이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우리도 직접 활용을 해서 엄청난 소득을 벌 수 있는 적용 방법까지 오늘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크가 활용하는 이 전략을 개인 개입 또는 개입시키기라고 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관성. 자신이 행동한 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면, 제가 오늘 토요일 화상 미팅이 저녁 8시 정도에 잡혀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미팅인데 중요한 미팅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들 단톡방에서 몇 날 몇 시에 참석 가능한 분이라고 주최자가 물으면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공개적인 단톡방에서 참석한다고 말했으면 내가 말한 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을 어기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고 남들 눈치를 보는 건데, 이런 현상이 바로 인간 본성인 일관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참석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참석하는 일관성을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인간의 일관성을 활용한 게 바로 이 개인 개입 전략입니다. 참 쉽죠? 이 개념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심지어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미칩니다. 엄청나게, 이 일관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르트가 장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 중 대다수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요구르트는 장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요구르트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 스스로 말했잖아요. 요구르트가 아침에 똥이 더 잘 나온다고. 그럼 이런 설문지를 만들면 누가 만들까요? 당연히 이제 요구르트 판매자가 만들겠죠. 카페나 블로그에서 매번 신나게 써먹어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인간의 일관성을 이용해서 정치 기사나 언론 어떤 지지율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이런 설문지를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린 많이 보고 있죠. 우리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너무 사소한 행동을 했는데, 실은 이 사소한 행동이 더 큰 행동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욕 아니에요. 시발점. 즉 자발적 개인만으로 대상물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더 큰 행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이 개념을 중고차를 구매하는 상황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침 중고차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고차 사이트를 가보니까 2019년형 벤츠 E클래스가 1,5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4,5천만 원쯤 하는 게 정상인데 너무 싸죠? 그럼 매물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얼른 전화를 할 겁니다. 초보자분이라면. 그럼 중고차를 사야 하는 여러분은 상대 딜러가 전화를 받자마자 벤츠 1,500만 원짜리 아직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고, 그럼 딜러는 당연히 네 그럼요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제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벤츠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럼 딜러 네 고객님 있으니까 얼른 오시기나 하세요. 자, 이제 그 뒤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가봤더니 그런 매물이 있던가요? 없겠죠. 아마 다른 사람이 사갔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거나, 지금 해당 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죄송한데 다른 차를 보시는 건 어떤지라고 뱀같이 묻습니다. 그죠? 근데 웃긴 건 속은 것을 눈치챘던 눈치채지 못했던 간에 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더 비싼 다른 차를 구매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자발적 개입이 트리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소비자가 한 어떤 행동이 그럼 구체적으로 자발적 개입이 된 걸까요? 바로 전화를 건 행동이에요. 이 행동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그것도 아주 비싸게 구매한 거예요. 이 소비자의 원래 목표는 뭐였죠? 그럼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 바로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즉 원래 목적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구매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자발적 개입, 즉 자신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 행동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화를 걸었다는 건 자동차를 사겠다는 거고, 이 자동차를 사겠다는 건 자신의 목적의 행동을 일치시킨 겁니다. 즉 일관성을 지킨 거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보면, 일단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전화를 걸지 않죠.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전화할 때조차도 전화하는 게 좀 껄끄러운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 자발적 개입을 했죠. 자신이 사러 갈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이미 그 벤츠 E클래스 1,500만원짜리 차는 이미 내 차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 자발적 개입을 통해서.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됐고, 얼른 사가지고 여자친구도 태워주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어요. 지금 빨리 사고 싶어서. 벤츠에 필요한 선글라스도 이미 한 개 마음속으로 샀고, 또 여자친구가 없는 분이라면 뭐 어쩌면 그간 마음에 있었던 여성분의 얼굴도 떠오를 거고, 심지어 그 여성분하고 자식 계획까지도 뭐 세우겠죠. 이 자발적 개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아주 큰 행동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우유를 공짜로 이제 나눠주는 분들도 가끔 보셨을 텐데, 이분들은 오늘 구매하시는 거 아니니까 인당 한 개씩 받아가시고 여기에 연락처만 적고 가시라고 합니다. 또는 전단지를 나눠주죠. 거기에는 이제 구매 방법이나 월 정기 신청 뭐 이런 안내가 나와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 상황에서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우유를 받은 동네 엄마는 어떤 행동을 했죠? 우유를 자발적으로 받았고 연락처도 자발적으로 적었어요. 우유를 받은 동네 엄마는 이미 자신이 능동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우유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구매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실에 저희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 한 분의 학생 50명이 한 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50명의 애들 중에 한 30명이 수학 문제 한 문제씩만 더 맞으면 반 평균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한두 사람이 안 사는 건 관계없어요. 100명한테 공짜로 나눠줘도 이제 3, 40명만 주문해도 훨씬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고, 이 평균이 판매자 매출이 되겠죠. 우유를 안 주는 것보다 먼저 주고 자발적으로 구매 개입시키는 게 몇 배는 더 이득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케이카 사례로 돌아와서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죠. 중고차 상사에 가면은 속을 일이 많았어요. 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요. 차는 저렴하게 잘 사긴 했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며칠 타고 다니다가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엔진이 퍼져서 몇백만 원 이상이 깨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 정보는 딜러만 알고 있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장의 반응을 케이카는 알고, 또한 개인 개입 전략 또한 알고 있는 케이카는 이 불신이 가득한 중고차 시장에 강력한 한 방을 매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간 벤츠를 렌트하려면 어떻습니까? 한 3, 40만원, 4, 50만원 줘야 돼요. 그런데 막말로 케이카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만 내면 3일간 벤츠가 됐든 뭐 BMW, 아우디가 됐든 신나게 타다가 돌려줘도 계약금 전부를 환불해준다는 말입니다. 기존 중고차 상사 같으면 어땠을까요? 샀으니까 고객님 타시잖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케이카에는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약간 더 비싸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케이카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구매합니다. 또 이제 워런티가 있어서 이런 거에 가입해 놓으면 고장나도 편하게 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제차만 골라서 뭐 3일씩 타고 돌려주는 체리피커들 때문에 케이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린 대로 앞서 1,500만원짜리 벤츠 구매하러 갔던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즉 예를 들어서 소개팅 한 번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동물입니다. 동물이 아니고 남자. 아무튼 개인 개입 전략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케이카는 눈 빠지게 기다리는 고객의 집 앞에까지 차를 가져다 줍니다. 이미 차가 오기 전부터 고객, 즉 내 마음은 이미 설레고 이미 이 차와 나는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 시키고 택배 기다릴 때 딱 그 모습인데, 차는 그거에 비할 바가 없죠. 운동화보다 훨씬 가치가 높죠. 집 앞에서 차를 받는 순간 그 감격은 대단해요. 저도 경험해 봤고, 차를 아파트에 주차하고 올라갈 때도 뒤로 한번 쓱 뒤돌아서 한번 또 봐주고 내 차 잘 있는지, 또 밤에 누워서 또 자는 내내도 내 차는 잘 있나 또 한번 생각해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른 나가서 또 운전하고 싶어지고, 이게 바로 마이카라는 거예요. 되게 촌티나지만 세련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며칠 더 줘도 내 물건이라는 애착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환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케이카 매출이 폭발했죠. 이런 자동차 같은 고관여 상품, 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 번 사면 몇 년씩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즉 내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건을 구매할 때는 몇 날 며칠이고 혹은 몇 달이고 고민해요. 그 차보다는 약하지만 말 나온 김에 그런 고관여 상품에는 뭐 TV나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쉽게 구매 못합니다.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뭐라고요? 이제 개입의 개념을 아셨으니까 아주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맞출 수 있겠죠. 네, 바로 케이카에 직접 전화를 한 바로 자기 자신의 행동입니다. 3일간 타볼 테니 타를 보내달라고 한 그 사소한 내 행동. 이 행동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한 엄청난 행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게 개입이 갖는 엄청난 힘입니다. 케이카는 그저 3일간 마음껏 타세요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소개팅으로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그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고. 온라인 카페도 보면 무슨 이벤트를 하면서 뭐 회원들한테 게시글이나 출석 또는 뭐 댓글 쓰라고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어떤 회원들, 카페 회원들을 사소한 행동을 하게 해서 카페에 개입시키고 그렇게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해당 카페 운영자가 이 개념을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활동성이 없거나 죽은 카페를 단번에 살리는데도 이 전략은 아주 잘 먹힙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별로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일단 이벤트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상품으로 걸려 있어야지 이제 자발적 개입도 늘어나고 활성화도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게시글을 가장 많이 단 회원에게 2억짜리 포르쉐를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뉴스에 나겠죠.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도 게시글 쓰기에 돌입할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저도 24시간 글을 쓰겠죠. 2억짜리인데 사실 카페 하나 키우는데 1년 들고 뭐 그간 무수한 노력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이에요. 특히 이제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전문가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벤트에 이런 지출은 좀 어려운 일반적인 운영진들이라면 좋은 책을 준다든지 스벅 뭐 기프티콘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3,000원, 5,000원짜리. 그러니까 아주 큰 금액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개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에서도 곧 책이 출간될 저자들이 이런 거 많이 묻지 않습니까? 뭐 책 제목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패친 여러분 이 3가지 제목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이제 자주 묻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착한 패친 분들은 뭐 어렵지도 않고 이제 의견만 주면 되니까 편하게 저는 1번이요, 뭐 저는 3번이 마음에 드네요 라고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댓글로 아주 고맙게 달아줍니다. 그럼 아차 그저 이미 개입을 해버렸죠? 그럼 그 책에 대해서 까먹었어도 나중에 그 책이 출간되면 그 책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미 개입한 책이라서 더 큰 호감을 갖게 됩니다. 호감은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남자분들 제가 남자라서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뭐 새벽이라도 미친듯이 달려가잖아요. 아마 페이스북에서 제목을 묻는 이 행위에 대해서 글쓴이가 구체적인 개념은 몰랐어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개입시키는 행동을 한 거고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전략을 이제 정리해보면 중고차 팔기, 카페 활성화시키기, 블로그 키우기, 뭐 자사 웹사이트 키우기 등등등 모든 온라인 채널에도 아주 유용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7살짜리 책 안 읽는 애한테 야 너는 책 정말 좋아하는 애구나 라고 하면서 책 한 권 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노쇼 문제로 골치 아픈 식당 주인이라면 방금 예약한 손님한테 손님 예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약이 취소될 것 같으면 편하게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가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손님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네, 취소될 것 같으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 손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말로써 자발적 개입을 했죠. 실제로도 이 말 한마디가 노쇼를 10분의 1로 줄여줬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개인 개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글천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 인사이트 그리고 폭발적 성장에 도움되는 책 리뷰 이런 걸로 계속 찾아뵐 거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신 분들께 드릴 전자책 만들 공략집도 제가 오늘 새벽에 완성을 했는데 이건 마지막 다듬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서 월요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약 116페이지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이자 글 1000개 쓴 글천기였습니다. 신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